네,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올해 이 마지막 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을 한 발 앞서서 준비를 잘 해야 할 텐데 이 12월 19일 미 연준과 BOJ 금리 결정 픽 이벤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박한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오늘 주제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근데 오늘은 큰 타이틀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한 달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고 종목들이고 업종들 어떻게 대비할지 봤죠. 네.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실제 국내의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경중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국고초 돈의 물결 일부 보신 분들은 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국내 증시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남다르게 앞서서 대비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오늘부터는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런 전략 흐름 속에서 국내 종목들과 섹터에 대해서 앞으로 한 3, 4주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조금 템포가 좀 빠르게 인사 발표가 있었죠. 이번 주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라고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는 위기가 아니라 정말 큰 위기고요. 굉장히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촉발하는 사태가 한 9월 달부터 있었어요. 바로 인텔 매각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잠깐 이거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반도체 업종들, 이제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미국의 종목들 순서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첫 번째로 엔비디아, 두 번째로 대만의 TSMC, 세 번째로 브로드컴, 그다음에 이제 인텔의 경쟁사였던 이류만이 있었던 AMD,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아날로그 반도체의 대장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다섯 번째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하죠. 뭐 바쁘실 때는 잠깐 꺼두셔도 됩니다. 라는 SK텔레콤 그 전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코드 다중분할 CDMA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퀄컴 전 세계로 그 방식을 가지고 스마트 핸드폰에 적용하는 회사죠. 요게 매년 1조 원씩 우리나라가 이 로얄티 그 기술력 하나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25년째. 그리고 이제 영국 회사인 ARM 홀딩스 반도체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죠.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D램의 세 번째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제조가 회사가 있죠. 그다음에 인텔인데 10번째예요. 자, 10번째인데 시가총액이 얼마냐? 정확하게 1,000억 달러네요. 이게 이제 목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자, 그런데 1등인 엔비디아는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데요.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4,400조 원 정도. 그러면 이제 1,000억 달러면 환율 1,400원 곱하면 정확하게 140조 원이네요. 하이닉스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하이닉스보다 떨어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1,005억 달러. 그리고 지금 보시면 퀄컴이 1,730억 달러니까 국내 돈으로는 한 24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시가총액. 하이닉스보다는 크고 삼성전자보다 작은 딱 중간 정도. 그러면 요 정도면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350조에서 400조 왔다 갔다 하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요 정도 있겠네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은 요 정도 사이에 있겠죠. 인텔과. 자, 그런데 이 인텔이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정도 수준의 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뭐 넘버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텔도 이제 매각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인텔을 지금 이제 퀄컴이 인수한다, 안 한다, 한다겠다가 다시 또 포기했다겠다가 그건 아니다, 막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인텔을 엔비디아가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러면 이제 좀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굉장한 위기이자 기회인데요. 사실 위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인텔은 지금 잠깐 한번 보신다면은 보조금이 한 80억 이제
인텔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공장이 있어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텔은 설계도 하고 찍어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만 TSMC. 예. 대만의 TSMC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66억 달러. 인텔은 85억 달러,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뭐 8조 5천억 정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조 1천억 달러, 61억 달러. 지금 이제 근데 대만의 TSMC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기 지급하기로 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때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 최근 들어 논란이 되냐면 인텔이 자꾸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이제 긴축 정책이에요. 5천억 달러 예산 감액하죠. 연간. 그러니까 80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정부로부터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파산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 회사를 그런데 이 퀄컴, 스냅드래곤이라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모바일 칩, LTE 모바일 칩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쓰시는 5G 요거에는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화웨이가 먼저 했는데 미국이 이제 화웨이 커트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5G 스마트폰에는 이 퀄컴 칩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인데요. 퀄컴이 인텔을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게 왜 삼성전자한테 위기인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는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텔이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도 됐고 상원도 장악했고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하원까지 장악했네, 공화당이. 그러면 본인 예산 편성권을 하원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삭감됐을 때 경쟁력 없는 인텔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텔이 당연하게 매각이 된다 이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큰 줄기의 구조 조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리고 아무리 돈을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돈으로 처발라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으시잖아요. 고액과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방학 때 뭐 억 단위까지 하더라도 고액과에 이게 애들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미국도 돈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양아들 들여오죠. 너 내 호적에 들어와라. 대만의 TSMC 미국 본토에 와서 반도체 만들어라. 삼성전자 만들어라. 왜? 7나노 이하는 그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정도까지 와서 돈을 지금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소위 장학금 주는 거거든요. 돈을 못 벌어서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순이익이 50%인데도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그 정도로 미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반도체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안 되면 판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게 바로 인텔의 결국은 사인이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파운드리 액트법은 인텔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았는데 이거 매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STX 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인수하겠다고 나선 회사가 이 퀄컴인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이 칩, 아까 보셨던 그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인데 여기 이제 이런 칩의 종류들을 만드는 회사 몇 개 있어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플은 자체적으로 만들죠. 칩 설계를 해요. 칩을 설계해서 TSMC한테 이거 만들어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TSMC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13%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그다음에 이제 퀄컴은 31%. 이번 연도 2분기를 기준으로 즉 100만 개를 만들어내면 퀄컴이 31만 개 만든다는 거죠. 미디어텍이라고 해서 이게 대만 회사입니다. 이것도 32%. 이게 이제 분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6% 정도 차지하네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때 50%까지 차지했다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지난 10년간 이제 이번 2분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6%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무슨 생각 듭니까? 반도체도 그저 그렇고
스마트폰에서도 그저 그렇다는 얘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데 이제 인텔을 퀄컴이 인수한다는 얘기는 아까 보셨지만 인텔은 반도체업에서 10등이에요. 그렇지만 자산 규모라든가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 퀄컴보다 훨씬 큽니다. 퀄컴은 358억 달러 정도 매출, 한국 돈으로 한 445조 원 정도. 인텔 같은 경우는 54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거의 뭐 70조 원 정도 일 매출이에요. 분기당 한 15조 정도.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인텔은 거의 적자에 가깝습니다. 3천만 달러. 순이익이 뭐 16억 달러. 이것도 억지로 갖다 꿰매 주는 것 같은데요. 퀄컴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87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73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73억 달러니까 환율 1,400원 곱하면 지금 거의 한 10조 원 정도 그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장악력,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30% 적용됐다는 게 이런 것만 통해서도 아까 순위만 보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인텔이 부채 규모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매출액도 적은데 인텔을 왜 인수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모든 거를 사실 거의 대체까지는 왔었습니다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성형 AI 스마트폰이 지금 이번 2023년도에는 한 4천만 대, 그런데 2027년도에는 한 5억 대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대략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유율이 한 4%밖에 되지 않아요. 5%, 4%. 그런데 내후년 정도 되면 2027년도 되면 이제 40% 정도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생성형 AI 칩 설계 회사가 누구냐 스마트폰에? 그게 지금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이 퀄컴이 지난번에 이제 이 스스로 독립을 한번 해서 본인들이 뭐를 만들어 보려고 AMD가 갖고 있던 특허가 아닌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설계했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둘이 한판 붙었는데. 자, 일단 퀄컴 입장에서는 멀리 봤을 때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에서 생성형 칩으로 건너가는 새로운 수요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와 TSMC한테 지금 대만의 TSMC에는 애플은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TSMC가 그걸 만들어줍니다. 애플 칩은 거의 TSMC가 다 만들어요. 삼성이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애플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TSMC가 큰 거거든요. 아까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거의 1조 달러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인데 TSMC가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퀄컴이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6월 달에 해외 출장 가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퀄컴 관계자고 실사를 했습니다. 2주간. 그리고 와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 비전 가운데 뭐가 있냐면 2024년도 하반기에 본인들이 이제 3나노 공정 과정을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25년도 6년도에는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 시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 3나노 이하 파운드리로 가는데 그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감 이면에는 누군가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 써야 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플은 삼성 걸 갖다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자신들이 설계한 거라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지를 않아요. 파운드리를. 자, 그런데 그걸 가장 많이 갖다 쓴 게 이제 그동안 컴퓨터 쪽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삼성전자의 사실은 저거죠. 하청을 주는 회사들이었죠. 자, 그런데
애플은 이제 TSMC였고 이쪽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이쪽은 반도체를 소비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를 소비하고 있죠. 수요. 이렇게 누구한테 주느냐? 삼성과 TSMC한테. 지금은 다 이제 TSMC한테 사실 주는 입장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퀄컴은 본인들이 반도체를 발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퀄컴은 발주를 줬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애플은 TSMC를 중심으로 발주를 줬었어요. 엔비디아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AI 컴퓨터형 반도체 칩이었죠. GPU. 이거를 주로 삼성전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 능동형 AI 쪽에서는 삼성전자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누구냐? 퀄컴 제대로 하나 남아있는 거거든요. 반도체를 3나노 이하 고성능 반도체를 갖다 쓸 수 있는 나한테 발주를 줄 수 있는 사람. AMD도 삼성한테 안 줍니다. TSMC한테 줘요. 인텔의 경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인텔은 삼성한테도 주고 TSMC에도 줬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퀄컴도 TSMC에 주고 주로 삼성한테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텔 이 구도로 가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기회가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본인들도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 본토에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 계속 공장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자가 이번 분기에 얼마가 나왔냐면 2024년도 3분기에 58억 달러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 규모. 한국 돈으로 그러면 58억 달러면 한 7조 원 정도.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인텔이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의 매출액입니다. 2024년도 3분기 133억 달러예요. 작년보다 6% 정도 줄었습니다. 유일이에요. 반도체 빅10 종목 중에서 줄은 회사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분야별로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저거를 이제 매각해야 되는 입장.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었으면은 보조금 삭감되면은 인텔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텔이 어떤 회사냐? 20년 전부터 본다면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인텔입니다. CPU 시장에 새롭게 혁신을 몰고 왔었기 때문에 당시 컴퓨터 칩에 그 회사가 이제 팔리게 된 거예요. 퀄컴한테 팔리냐 엔비디아 팔리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인텔을 외국 회사한테 팔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국한테 안 팔았단 말이에요. 인텔이 그럼 팔리면 누구한테 팔리겠습니까? 첫 번째 퀄컴, 두 번째 가장 유력한 것이 엔비디아나 경쟁사인 AMD입니다. 라면 시장으로 따지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뚜기 진라면이 혹은 삼양 불닭볶음면이 드디어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삼양라면이 농심을 인수한다고? 신라면이 적자 나서 이런 느낌 딱. 인텔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3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파운드리 부분에서 퀄컴이 직접 이제 인텔의 제조업을 미국의 제조업이 있잖아요. 공장이 있잖아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생산 능력이 돼요. 그럼 삼성이 갖고 있던 파운드리 메모리 시장에서 앞으로 퀄컴과 함께 능동형 AI 칩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즉 AI 스마트폰으로 반도체까지 이렇게 성장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만이 65%, 3%고 대만이 이게 좀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65%까지 파운드리 5나노 이하가. 삼성전자가 35%인데 퀄컴까지 여기에 뛰어든다? 그럼 삼성전자는 본인 점유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 결정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3등이 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에서.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가장 중심은 지금 HBM3죠. HBM3 아직도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 잘 못 들었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지금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양산하고 지금 HBM4 단계까지 퀄 테스트가 어느 정도 젠슨황 이야기를 보면 내년도도 함께 한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HBM 비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2등인데 3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메모리 쪽도 아직은 전체 규모는 1등이지만 HBM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지금 뒤처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뒤처지고 지금 이제 2등, 3등 갔다 갔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3등으로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삼성은 HBM 메모리바에서도 2등 붙이기.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뒤처지면 3등이 되는 거예요. 2류 회사가 아니라 3류 회사.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지금 2등인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TSMC한테 제껴져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삼성전자는 이쪽에서도 2등이 아니라 3등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 퀄컴이 31%, 미디어텍이 32% 차지하고 있잖아요. 2분기에.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굉장한 이쪽 이제 앞으로 이제 소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텔의 갈 길을 삼성이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인텔을 만약에 퀄컴이 인수한다. 삼성전자한테 굉장한 악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텔을 엔비디아가 인수한다. 뭐 그러면 이제 거의 게임 끝이죠. 네. 정말 큰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텔의 경쟁자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인수한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악재는 악재인데 그렇게까지 막 퀄컴이나 여기보다는 조금 덜 악재. 이 정도로 어찌됐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인텔을 인수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 속에서 퀄컴이 인텔 인수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삭감 이야기 나오자마자 3일 전에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장단 인사.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장과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제 기존의 엔지니어 중심으로 바꿨어요.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 사업부 서울대 전기공학과, 그다음 참 비메모리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는 한양대 전기공학과, 그러니까 카이스트. 이거 잘 보시면 서울대나 연고대가 아닌데 대학원 카이스트 나온 경우 별로 없거든요. 사장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력 위주로 발탁을 했어요. 그리고 없던 부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따로 뒀습니다. 사장 너 눈치 보지 말고 너는 연구만 하고 요것만 해라.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신설했어요. CTO를. 남서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술 담당, 인프라 총괄로 없던 직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성과가 어떻게 될지 문제는 이제 이 수율입니다. 수율이 안 나와요. 반도체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2025년도가 그러면 인텔이 만약에 매각되면 우리한테 쉽지 않겠죠.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내년도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텔이 매각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판짜기가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도 어렵고 2차 전지도 어려우면 내년도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내수 소비재 아쉽지만 내수 소비재 이제 옛말로 따지면 이제 쌀 이런 거 못 먹고 뭐 귤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 식품으로 감자 구황작물로 살아야 되는 2025년도에 그런 어떤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전략 중에서 내수 소비재 금리 인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먹는 것보다 내수 소비재를 이렇게 잡곡밥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매매하기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 전략 가운데 2025년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도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텔의 어떤 저런 합병 관련이 우리들의 계좌의 수익률까지 결정이 되는, 그래서 그 예의주시해 가면서 내년도 전략들 큰 흐름 속에서
한번 그렇게 오늘은 첫 번째 한국 증시 내년 어떻게 준비할까? 삼성전자의 국제 정세 속의 역학 속에서 대비하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았습니다.